담도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담도암은 무엇인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이와 같은 담도암 치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셀브란스 병원 정문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문재라고 합니다. 교수님, 담도암 생소한데요. 담도암에 대해 다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도란 우리 몸에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을 운반해주는 관 구조를 의미합니다. 간에서 생성돼서 십이장으로 가는 담즙이 지나가는 경로인데, 이 경로에 암이 생긴 것을 우리가 담도암이라고 합니다. 담도는 보통 직경이 1cm도 안 되는 작은 기관이지만 간으로 가는 주요 혈관들에 바로 인접하여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질환의 초기에도 혈관을 침범하여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간내, 간문부, 간외 담도로 나뉘게 되는데, 그중 간내 간문부 담도암은 간을 절제해야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 남겨질 간의 기능에 따라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도암이 한쪽 간에 치중해서 있다면 절제하기 쉽지만 양쪽 간에 둘 다 있다면 간 전체를 절제해야 하므로 수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수술을 하더라도 약 60에서 70% 환자에서는 재발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간문부, 담도암이 간의 담도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간뿐만 아니고 췌장, 십이지장까지 절제하는 간, 췌장, 십이지장 절제술이라는 어렵고 힘든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드린 부분을 짧게 요약하면 담도암 수술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수술을 받더라도 재발이 많은 암에 속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후가 나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후가 나쁘다고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최근 담도암 항암 치료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표준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항암 치료로 최근 담도암 항암 치료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항암 치료로 세포독성 항암제 조합인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조합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저명한 의학저널에 복합 젬스타빈 시스플라틴의 효과가 소개되었는데,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서 초기 치료로 현재도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젬스타빈 단독과 비교해서 생존기간이 약 3.6개월 정도 더 우수한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조합에 네파클리탁셀이라는 또 다른 세포독성 항암제를 추가한 또 다른 중요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소진행성 담도암이나 담낭암에서 우월한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에 면역 항암제를 병합하여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기존 약물인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조합에 면역 항암제 일종인 더발루맙이라는 PD-L1 억제제를 추가한 토파스1 연구가 그 연구입니다. 생존 기간은 기존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조합에 비해서 1.3개월 정도 우수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쳤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효과가 있는 환자군에서는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조합의 또 다른 면역 항암제 중 펜브롤리즈맵이라는 PD-1 억제제를 추가한 키노트 966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토파스1 연구와 비슷하게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조합과 비교했을 때 생존 기간이 약 1.8개월 정도 향상되는 것을 그래프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면역 항암제를 병합한 연구에서 우수한 성적들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가 있는 환자에서는 장기간 효과가 유지되는 장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옵션의 치료 방법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수술을 못하는 상태로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듣기로는 표적치료제가 효과적이라고 하던데 담도암에서 표적치료제는 어떤가요? 예, 요즘 다른 암종에서 미디어를 통해 이런 표적 치료제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먼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암제 종류를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세대 항암제, 앞서 설명드렸던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빠르게 분열 성장하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데, 단점으로는 이러한 암세포를 닮아 있는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정상세포도 공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골수를 억제할 경우엔 호중구 감소증, 모낭세포를 공격할 경우엔 탈모, 그리고 점막세포를 공격할 경우엔 설사, 구역, 구토 등을 동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세대 항암제 표적치료제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여 세포 독성 항암제에 비하여 부작용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약제가 표적으로 하는 특정 유전자 변형을 갖거나 또는 단백질 발현 변이 등을 보일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마찬가지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대 항암제로 면역치료제가 있습니다. 면역치료제는 암세포와 면역세포 사이의 신호 경로에 직접 작용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세포 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은 덜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 오래 걸리고 특정 단백질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으면 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담도암에서도 효과적인 표적치료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에 사용이 허가된 약제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FGFR 뮤테이션을 타겟하는 약이나 헐트 앰플리케이션 유전자 증폭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약이나 브라프 뮤테이션들을 타겟으로 하는 약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은 FGFR2 이니비터로서 페미가티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2차 치료 이상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중앙생존 기간이 20개월 이상으로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헐투의 경우에서는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 조합인 폴폭스와 이러한 표적치료제인 트라스주맙 조합으로 사용할 경우에 중앙생존 기간이 10개월 이상으로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DH1은 주로 간내담도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변이로서 약제로는 이보시데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현재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고 그 외에 브라프나 NTRKU 같은 다른 진 뮤테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약들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다만 FGFR2 퓨전은 간내담도암에서만 특히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내담도 안에서도 약 10% 초반 정도의 환자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그 많은 환자에서 적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10% 초반이라는 이 통계는 해외 환자들을 통해서 발견된 통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보다 더 적게 발견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헐투의 경우 간의 담도암에서 약 10% 초반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 수술이 힘들 경우 이러한 진 뮤테이션을 이용한 치료제를 투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면역화학 조직검사나 차세대 시퀀싱, NGS 등의 추가 검사를 통해 표적 치료제 투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용어가 참 어렵네요. 중앙생존기간, 여러 가지 항암제들 듣기만 해도 생소한데요. 항암 치료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리하면 2010년에 소개된 항암제가 여전히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면역치료제나 표적치료제를 추가하면서 이러한 치료 성적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환자에게 적용은 힘들고 특정 유전자 변이나 특정 단백질 발현 변이가 보이는 환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담도암으로 발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제가 가능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는지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훨씬 다양한 항암 치료를 통해서 담도암 환자의 치료 효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환자들을 보면은 고령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항암 치료나 수술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치료가 있을까요? 예, 고령 환자에게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세포 독성 항암제 치료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제외하고도 체력적으로 좋지 않다면 힘든 치료를 받아내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가령 하루의 절반 이상을 누워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위험과 부담이 따릅니다. 따라서 전이성 병변이 없는 담도에 머물러 있는 담도암의 경우에 국소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주파 열 치료는 담도암으로 담도 협착이 있을 때 협착 부위를 고주파를 이용한 고열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협착 부위에 스텐트만 넣는 경우보다 고주파 열 치료 후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이 환자의 중앙 생존 기간을 의미 있게 향상시켰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국소 치료 그 외 다른 치료 선택은 없을까요? 예, 담도암 위치가 간 내에 위치한다면 방사선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복합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많은 방사선량을 병변 부위에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한데 주변의 다른 정상 장기에는 이러한 방사선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간내 담도암에 대해서 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문부 또는 간의 담도암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담도암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맞는 최적의 치료란 어떤 것일까요? 예, 역시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담도암에서도 완치를 기대하는 치료는 유일하게 수술적 치료입니다. 수술적으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앞서 설명드렸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또는 국소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화기내과 췌장담도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담도암 치료를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항암제, 방사선, 국소 치료 이외에도 담도 배액술과 같은 내시경적 시술이 환자의 생존 기간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 가지 담도암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다 보니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소화기내과 최담도 전문의와 상의하면서 치료를 이어가신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